추세선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작년 6월 중순서부터 10월까지의 그 차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85만원을 하네요. 100만원을 갈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의미 있는 저점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의미 있는 저점 두 개가 만들어지고 그 두 개를 이어보니까 이런 추세선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또 의미 있는 고점 여기와 의미 있는 고점 여기를 연결해 보니까, 그래서 선을 그어 보니까 하나의 또 추세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지지선인데 지지선을 뚫어버렸죠. 그죠? 지지선을 뚫어버렸죠.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 이거는 무슨 선으로 바뀐다고요? 저항선으로 바뀐다고 했고요. 이게 정말 힘이 센 거라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까지 뚫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못 뚫고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위에서 누르는 매도의 힘이 아래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매수 힘보다 셌기 때문에, 즉 매도 욕구가 매수 힘보다 셌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삼봉을 만들면서, 그냥 쌍봉으로 여러 개 이해를 하셔야, 이 쌍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이제 빠졌습니다. 그죠? 이게 쌍봉이 보이시죠? 만든 게 이런 쌍봉.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걸 또 말씀드리려면은 이동평균선도 하나의 중요한 그 추세선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삼성전자 차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긋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평선하고 겹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평선하고. 제가 지금 다른 이평선들 중에서 중요한 이평선인 20일 이동평균선 하나만 띄워볼게요. 이 보시면은 이 상승 추세선이 어떻습니까? 20일 이동평균선하고 비슷하게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도 하나의 추세선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며, 우리는 앞으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런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또 그 추세를 알아내는 데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추세대 안에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제가 다른 의미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세선을 지워버리고요. 모든 걸 지워버리고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관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동평균선은 이때 이동평균선 가격이 얼마냐면요. 이날의 이동평균선의 가격은 593,191원입니다. 대략 593,000원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593,000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서부터 20일 동안, 과거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593,000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얼마입니까? 현재 주가는 이날의 종가를 기준했을 때 이날의 종가는 65만원입니다. 65만원. 그럼 수익이 난 상태죠. 그죠? 573,000원에 샀는데 지난 20일 동안 이 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현재 종가가 655,500원이니까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욕구를 느끼게 될까요? 수익이 났으니까 팔아야겠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강력한 매도 욕구에 의한 매도세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빠집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20일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20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얼마입니까? 대략 605,000원입니다. 605,000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처 못 샀던 사람, 이 삼성전자를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사람들에게는 그 매수의 기회로 보인다는 거죠. 매수의 기회로. 그죠? 매수의 기회로 보이겠죠. 주식이 싸졌으니까. 그리고 또 20일 근처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과거 상승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수익을 봤던 경험. 자기가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사서 수익을 봤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까지.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밑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자, 위에서 누르는 매도세의 힘과 21선 아래에서 조금 더 싸게 살려는 매수세의 힘이 팽팽하게 대립을 합니다. 대립을 하는데 21선에 닿지도 않고 주가가 어떻습니까? 확 올라가 버리죠. 그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공간을 두고 이런 갭을 두고 상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21선 여기에서도 못 살 것 같아서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여기서 사더라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반등을 한 것입니다. 이 위에서 반등한 것입니다. 자, 이후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날 각각 날에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은 현재 계좌가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그죠? 계좌가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위에서 매도 욕구를 계속 강하게 느끼고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매도 욕구가 강하게 더 힘이 세져서 다시 21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또 21선 부근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팽배해지냐면, 아, 내가 과거에 20일 동안 이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나고 있었는데 또 주식이 싸졌네? 수익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겠네? 이득을 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진다는 거죠. 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사람들의 그 저변에는 또 싸게 왔네? 저번에 사고 싶었는데, 저번에 이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못 샀는데 또 사고 싶은 가격까지 왔네? 라는 생각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저번에 사고 싶었는데, 저번에 이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못 샀는데 또 사고 싶은 가격까지 왔네? 라는 생각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들이 지금 8월 13일서부터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서부터 20일 동안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과거 20일 동안 대충 뭐 여기라고 한다면 이 과거 20일 동안 이 사람들 수익을 받던 상태잖아요. 그죠? 수익을 받던 상태에서 또 자기가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사서 수익을 받는데 다시 그 가격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또 매수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또 강력하게 또 매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또 다음에 21선에서 또 반등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21선이 하나의 추세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세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뀌죠. 자, 이날 사람들이 또 반등을 하겠네 하고 샀습니다. 입을 쫙 벌리고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캔들의 분석에서 배웠던 갭 하락을 해버린 겁니다. 갭 하락은 뭡니까? 공포입니다. 공포입니다. 못 팔 것 같은, 지금 못 팔면은 못 팔 것 같은, 지금 안 팔면 손실을 볼 것 같은, 지금 안 팔면 그나마 났던 수익까지 다시 시장에 돌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나타내는 게 갭 하락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21선이 자, 쭉 상승 추세였다가 하락을 하게 되죠. 이 하락을 하게 된 원동력은 뭡니까? 하락 추세로 한 원동력은 개파락에 이은 사람들의 매도세 때문에 21선이 어떻습니까? 올라가던 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추세가 바뀌었죠. 우리는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이런 추세가 바뀐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지금까지 21선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추세선에 의해서 배웠던 지지선의 역할을 했죠. 이 순간 이후서부터 21선은 지지선이 아닌 어떤 거? 저항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저항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21선은 저항선의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뚫는 순간, 다시 저항선을 뚫는 순간 이 21이평선은 다시 뭘로 바뀝니까? 네, 이렇게 강력한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이동평균선도 하나의 훌륭한 추세선 역할을 합니다. 추세선 역할을 하고, 그 추세선의 역할을 하면서 지지선의 역할을 했던 거, 추세선 역할을 동시에 지지선 역할을 했던 거는 뚫리면은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다시 저항선이었던 건 다시 뚫리면은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 염두를 하시고, 그 다음에 21선에서 반등했던 원리, 주식은 다 누구나 자기가 다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산다. 자기가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람들은 수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매수를 하게 되고 상승하게 되고, 그런데 자기가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샀는데 손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공포에 이르게 되고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던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추세선에 의해 이동평균선도 아주 훌륭한 추세선이다 라는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 추세선 강의의 연장선인 그 지지선 찾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게 뭡니까? 지지선은 돌파되면은 저항선으로 바뀌고, 저항선은 돌파되면 지지선으로 바뀐다라는 걸 배우셨죠. 그리고 또 지지선이 뭔지 혹은 저항선이 뭔지 배우셨습니다. 자, 이런 지지선 혹은 저항선 역할을 해줬던 게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이었고요. 그죠? 둘째는 전고점, 전저점, 이런 것들이 각각 저항선과 지지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선 하단, 추세선 상단, 갭 상승자리, 갭 하락자리, 이런 것들이 각각 저항선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혹은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가령 20일 이동평균선이 가령 이제 어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이 자리가 뭐 5일선으로 기준했을 때, 자, 전저점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가 전저점 자리인데, 전저점 자리는 뭡니까? 지지선 역할을 해주죠. 근데 마침 그 밑으로 뭐가 21 이평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반등할 확률이 많겠죠. 지금 두 개의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게 만났으니까, 하나는 뭐 전저점, 즉 추세선, 하단 추세선하고 뭐 21 이평선하고 만난 어떤 자리, 이런 자리는 더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합니다. 지지선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자, 돌파를 했습니다. 어디 종고점 돌파했습니다. 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게 뭡니까? 종고점 역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뒤로 마침 뭐가 지나가냐면은 21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21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더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겠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또 하나가 뭐 보였던 거예요. 가령 뭐 이렇게, 가령 뭐 이런 게 하나, 저점이 하나 만나게 있었더라 하면은 하단 추세선을 잇는 또 하나의 지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되겠죠. 그죠? 지지선이 되겠죠.
하단 추세선을 잇는 하단 추세대,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했던 자리,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있던 자리. 자, 세 개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더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가령 자, 어떤 주가가 이렇게 해서 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갭으로 상승했어요. 이후 주가는 오르는 척 하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여기나 여기나 이제 두 개가 굉장히 강력한 자리인데, 강력한 자리가 되는데, 자, 여기가 예상되어지는 지지선이 되는데, 이리로 뭐 60일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뭐 지나간다고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무슨 자리? 지지선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지지선의 자리가, 이 자리도 지지선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면은 한 개보단 두 개, 두 개보단 세 개가 더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입니다. 저항선도 이번에는 반대예요. 가령 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자, 올라가다가 지금 주가 올라가다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왔어요. 그 전에 어떤 자리? 뭐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이런 추세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추세선. 응? 추세선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이 저항선 역할을 해주죠. 그럼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빠지겠구나 예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자리에 어떤 자리? 어떤 이평선? 가령 뭐 20일 이동평균선이라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개가 붙었죠. 두 개가. 하단 추세선과 20일 이동평균선 두 개가 붙어서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한 무슨 역할? 저항선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저항선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항선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뭐 쌍봉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봉일 때도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저항선에 걸렸잖아요. 그죠? 저항선에 걸렸잖아요. 근데 마침 저 위에서 뭐 장기 이평선이 241 이동평균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욱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하겠죠. 그죠? 저항선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해요? 매도 압력을 받아서 빠지겠죠. 이렇게. 자, 이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한 개보단 두 개, 두 개보단 세 개가 더 강력한 지지선 혹은 저항선 역할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공부하셨으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전고점, 전저점, 상하단 추세선, 그 다음에 갭상승 자리, 갭 하락 자리를 두루 살펴보신 다음에 나름대로 저항이 되는 자리, 그 다음에 지지가 되는 자리를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염두를 해 두시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차트가 이렇게 예측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측대로 갈 때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저항점 찾는 자리, 지지점 찾는 자리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 지금까지 여러가지 그 조합으로 본 지지선 찾기, 그 다음에 저항선 찾기 보는 방법, 훈련 방법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서부터 거래량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거래량 입문입니다.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을 하는 커다란 두 개의 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추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주식이 상승 추세인가 혹은 하락 추세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기왕지사 투자할 거면 하락 추세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상승 추세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왜? 돈을 벌려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 하락하고 있는 주식에다가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주식이 상승 추세일 때 그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상승 추세의
주식인지를 확인하고 그런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도 추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추세 그 이상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처음 이제 기술적 분석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를 합니다. 일단 뭐 캔들, 뭐 이동 평균선, 그러고 나서 이제 초보분들이 흔히 공부하시는 게 보조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 스토캐스틱이라든가 일목균형표, MACD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시중에 또 수많은 또 새로운 기법들이다라고 해서 그걸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그 보조 지표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꼭 집중해야 될 것은 차트를 만들어가는 것, 기술적 분석을 만들어가는 것,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 차트를 만들어가는 것, 캔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평선이 만들어지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출발점은 바로 돈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거래량. 차트를 만들어가는 것은 보조지표가 아닙니다. 차트를 만들어가는 보조지표가 아니고 그 보조지표는 그 결과물일 뿐입니다. 물론 거래량도 결과물입니다. 거래량도 결과물이지만 보조지표는 속일 수가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면서 갑자기 관심 없던 주식이, 횡보하던 주식에 돈이 몰리면은 무언가 좋은 호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차트를 만들어가는 거는 보조지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만들어가는 거는 바로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돈, 그 돈이 차트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할 때 거래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시고, 거래량을 기술적 분석의 그 궁극적인 목표를 삼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목균형표가 차트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돈이 그 차트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차트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스토캐스틱이 차트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이 차트를 만들어가고 그 만들어진 차트에 의해서, 이동평균선에 의해서, 가격폭에 의해서 스토캐스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돈을 집중해야 되고 돈을 알아야 됩니다. 차트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돈이 주기별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은 돈입니다. 여러분은 차트에서 지금 터진 거래량이 돈을 벌러온 거래량인지, 돈을 벌러온 돈인지, 아니면은 돈을 벌고 나가서 빠져나가는 돈인지, 다시 다르게 말하면 매집 거래인지 아니면은 털고 나가는 거래량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하실 줄 아셔야만 좀 더 즐겁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후에 이제 우리가 거래량 분석법이라는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때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심리는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돈을 뭐 잃어버리려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도 이익을 못 낼 것 같습니다. 이걸 사면 돈을 못 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적어지겠죠. 그죠?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진다면 그 주식은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횡보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래량이 감소를 하거나 혹은 크게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감소를 하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거래량 감소 및 정확한 건요, 거래량 감소 및 그야말로 거래량도 횡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감소를 하다가 혹은 횡보를 하던 주식이 그런 주가에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특별한 호재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거래량이 왜 터졌을까? 우리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보가 나와 있지 않는데, 뉴스가 나와 있지 않는데 거래량이 터졌다면은 우리는 일단 내부 정보가 있구나, 혹은 내부 정보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터진 거래량을 보고 나서 주가가 서서히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나뿐만 이 주식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많이 보고 있다면, 이거 무슨 호재가 있지 않나? 올라가네? 이거 사면은 뭔지 모르지만 이거 사서 돈을 벌 수 있겠다. 관심이 증가가 됩니다.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로소. 첫 번째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우리가 개미가 하는 게 아니죠. 개미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거래량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터진 거래량, 2차적으로 터진 거래량은 나중에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2차적으로 터진 거래량은 이제 우리 같은 개미들이 만들어낸 거래량이죠. 그죠? 이거 사면 돈 벌 수 있겠네. 수익을 낼 수 있겠네. 관심이 증가하게 되고 그 주식이 잘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샀던 사람들, 상승하기 전에 샀던 사람들, 혹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상승하면 어떻습니까? 내 계좌가 불어나고 있잖아요. 수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그죠? 조금 더 수익 내고 팔아야겠다. 조금 더 수익을 내고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팽배해집니다. 그 결과 거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왜? 안 파니까.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안 파니까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횡보할 때 시기만 그 이상만큼은 어느 정도 거래량이 유지가 됩니다. 횡보할 때, 인기가 없었을 때, 관심이 아예 없었을 때, 그거보다는 거래량이 많은데, 처음에 상승할 때 터진 거래량보다는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즉, 요 횡보하는 시기보다는 거래량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처음에 이 주식을 견인시켰던, 상승을 시켰던 거래량보다는 줄어들게 됩니다. 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돈을 벌고 있으니까, 조금 더 버티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래량이 감소가 됩니다. 자,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서 상투가 왔습니다. 한 100%가 올랐습니다. 지금 못 팔면은 수익이 감소할 것 같아요. 수익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어렵게 수익을 만약에 100% 냈는데,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 변동폭이 커지면, 고점으로 올라갈수록 가격 변동폭이 커지지 않습니까? 가격 변동폭이 커지면 데이 트레이드도 이 주식에다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데이 트레이드도. 왜냐?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1%, 2%만 수익을 내면 만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바닥일 때는 가격의 변동폭 자체가 1%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나올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가 않습니다. 가격적 여유도 주지도 않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주지도 않는데, 주가가 막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10% 혹은 20% 왔다 갔다 그랬을 때는 데이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내가 저 가격의 변동폭 안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데이 트레이더도 그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매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빠져나오겠죠. 또 사고 빠져나오고, 데이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또 사고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시세 조정을 하고 있던 세력이 만약에 있었다면, 세력은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자기네들이 매집해 놓은 그런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작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거를 한꺼번에 이거를 내놓게 되면은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게 되니까 교묘한 작전을 써서 주거니 받거니 하여튼 그런 작전을 써가면서 그 물량을 개미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데이 트레이더는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고 팔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고, 세력은 세력 나름대로 자기네들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래량이 많아지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샀던 개미들도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르고 가격 변동폭이 심하니까 불안해서 주식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투에서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폭발을 합니다. 최고 30%까지 가격 변동폭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상투부글에서는 거래량이 폭발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아직 안 썼는데, 지명관계를 못 썼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요? 상투에 비해서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사봤자 돈을 못 벌 것 같으니까. 수익을 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락 시기에는 거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뭐 하락할 때 거래량까지는 알 건 없고요. 크게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잘 알고 그다음에 숙지를 하신다면은 아마 주가의 흐름을 바라보시는데, 거래량의 흐름을 바라보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거래량의 변동입니다. 거래량의 변동. 자, 주식 투자자의 심리. 누구나 다 돈 벌고 싶어서 한다. 횡보할 때는 사봤자 수익 못 낼 것 같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어서 거래량이 감소 및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횡보를 하게 된다. 상승 초입 때 정보를 선취한 사람들이 먼저 매집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증가되면서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가 됩니다. 그죠? 거래량이 증가가 됩니다. 자,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선 시국의 거래량은 조금만 더 들고 있으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팔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데 횡보하던 시절보다는 거래량이 많습니다. 상투에서는 각자의 그 이해 포지션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폭발이 납니다. 폭증을 하게 됩니다. 즉, 거래량이 폭증하게 될 때, 이 주식이 상장 주식이 만 1000만 주인데 하루에 막 1000만 주 이상 거래되는 그렇게 거래되는 거는 아마 거래량이 상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이상 터졌을 적에는. 자, 여기까지 거래량에 대한 일반적 이론이었습니다. 거래량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터 거래량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굵은 검정색 선은요, 5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건 거래량입니다. 이제부터 주기별로 거래량이 왜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서부터 아주 쉽게 이해하기 편하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이제 우리가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죠? 상투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집니다. 상투에서 거래량이 터지다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줄어드나요? 저번 시간에 마찬가지로 주식은 다 누구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주식을 삽니다. 주식 거래를 하는데 하락하는 주식을 사서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없겠죠. 그죠? 하락하는 주식 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익을 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소위 이익을 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건 뭐냐면은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밑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는 건데, 그 반발 매수세 그야말로 그냥 반발입니다. 그냥 큰 매수세가 아니라 그냥 반발 매수이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합니다. 그때 이제 팔 사람은 팔고 도망 나오고, 또 초보들 잘 모르는 분들은 아, 이번에 진짜 오르나 보다 하고 다시 주식을 사게 되죠.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돼요. 증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또 빠져버리니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무엇이 되냐? 악성 대기 매물이 되는 겁니다. 악성 대기 매물. 여기 물린 사람들이 악성 대기 매물이 되는 겁니다. 자, 주가가 한 차례 또 빠지다가 올라갑니다. 바닥인가 보네. 또 여기서 사람들이 또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이런데 또 악성 대기 매물이 하나 딱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바닥이 아닐까? 또 사람들이 삽니다. 하지만 여기도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성 대기 매물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살려는 사람보다, 밑에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위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즉 수익을 낼 수가 없으니까, 사봤자 수익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줄어들게 됩니다. 거래량이. 그러면서 횡보할 때는 주가가 더 급속하게 줄어들게 되죠. 또 횡보 와중에서도 또 주가가 잠시 증가한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증가하다가 이번에 아닌가 보다 빠지고, 또 살짝 증가하다가 이번에도 아닌가 보다 해서 또 실방 매물로 빠지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과 횡보를 하기 전까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느는 때 빼고는 대부분은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요런 날이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일 거예요. 하루 이틀 잠깐 반짝하고 주가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빠지게 됐습니다. 거래량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지게 됐습니다. 거래량이 빠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봤자 수익을 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때쯤이면 완전히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거래량이 바닥이 되는 거죠. 사봤자 이익도 못 낼 것 같은 겁니다. 여러 번 속았다는 거죠. 계속 여러 번. 그렇게 속기를 여러 번 속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이 주식 사자는 별 볼 일 없구나. 근데 이 바닥을 언제 하냐면요. 이때 바닥을 아는 게 아니라 이때쯤 가서 이제 우리가 바닥을 안다는 거죠. 이때쯤 바닥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거래량, 사람들의 심리로 돌아가서 봤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어느 날 그 전에 터진 단발성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집니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바닥이었을 때보다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 봐라. 이거 사서 돈 좀 벌 수 있겠는데? 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한 번 더 증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거래량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이젠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더 이상 수익을 주지 못하는 그저 그런 주식이 아니라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거래량이구나.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 하락하던 주식이 횡보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 하락하는 주식이 이게 횡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샀던 사람들 여기 지금 악성 대기 매물로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던 사람,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던 사람, 이 사람들을 좀 매도 기회도 주고 좀 떨궈내야 됩니다. 즉, 이 악성 대기 매물을 위에다가 두고서는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 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오면서 이 터진 거래량은 이렇게 물린 거래량, 악성 대기 매물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살짝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번져놨구나 하고선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던지게 됩니다. 혹은 이때라도 팔아야지, 더 이상 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던지게 돼요. 던지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악성 대기 매물이 소진되는 겁니다. 이렇게 던지게 되면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악성 대기 매물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또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매도를 한다는 거죠. 매도를 하면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악성 대기 매물이 이렇게 소진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는 사람들이 이제 떨궈져 나가는 거죠. 자, 다음번에도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본전왔으니까 던져야지. 사람들이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있는 악성 대기 매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악성 대기 매물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악성 대기 매물이 없어지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주가는 좀 올라가기 쉽겠죠. 이제 상승하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주가가 악성 대기 매물을 받아주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여기서는 갑자기 거래량이 좀 여기에 비해서는 줄었잖아요. 왜 줄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한 차례 악성 대기 매물을 다 소진하고 나서 산 사람들, 악성 대기 매물을 다 받아주고 산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점점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죠?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악성 대기 매물을 소진하고 소진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왜냐?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은 여기서 산 사람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 산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이 주식을 팔질 않는 겁니다. 바닥에서 잡은 사람들은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팔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악성 대기 매물을 다 받아줬던 사람, 그 사람들도 돈 벌려고 들어왔으니까 일단 사놓고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 팔질 않겠죠.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터지고 줄어들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의 거래량은 완전히 바닥에 있을 때보다는 많습니다. 이때의 거래량은 상승하기 시작할 때의 거래량은, 상승 초입의 거래량은 바닥일 때의 거래량보다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수익을 나고 있으니까 안 판다는 거죠. 그죠? 수익을 나면서 안 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상투로 갈수록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거래량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바닥인 줄 알고 샀다가 위에 물린 사람들, 또 바닥인 줄 알았다가 물린 사람들, 바닥인 줄 알았다가 샀다가 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성 대기 매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매도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또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횡보 기간을 거칩니다. 횡보 기간을 거치면서 지쳐 쓰러진 사람, 혹은 주가 갑자기 반등할 때 이때다 기회다 싶어서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떨궈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기 매물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 거래량이 터지는 이유는 수익 내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상승 추세로 돌아섰으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사서 보유하게 됩니다. 보유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왜냐?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팔기 싫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 거래량이 점점 증가 추세로 있다가 상투 부근에 와서는 주가가 그 변동폭이 심하면서 거래량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거래량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거래량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거래량도 추세선이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도 분명히 추세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래량이 추세선이 있다는 거고, 이 거래량이 하락 추세였다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지점, 그런 지점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점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래량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평선이라든가 추세선을 그어가면서 서로 조합을 해 나가면서 그 주가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는지 혹은 하락 추세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추적을 해 나가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거래량을 아셔야 우리가 돈을 법니다. 거래량을 아셔야 돈을 법니다. 기술적 분석의 차트를 만들어가는 것은 돈입니다. 돈. 절대로 무슨 스토캐스틱이라든가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뭐 그런 것들이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들어온 돈들에 의해서 혹은 수익을 내고 이제 떠나가는 돈들에 의해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돈, 이런 거래량, 그 다음에 수익 내고 나가는 돈, 이런 거래량을 볼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캔들을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옛날에 배웠던 거 캔들까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락할 때는 어떻습니까? 캔들의 크기가 작겠죠? 이렇게 작을 겁니다. 양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캔들이 조금씩 커지겠죠? 캔들이 커질 겁니다. 그죠? 막 더 커지고, 일로 가면서 가격 변동폭이 커지겠죠? 그죠? 막 가격 변동폭이 커지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모습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 막판에는. 자, 왜 이런 모습이 튀어나올까요? 왜 이런 모습이? 자기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소위 말하는 세력이 가지고 있던 거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 다음날의 시가를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거를 하루 이제 차트를 이거를 만들어 드리면, 자, 주가가 이렇게 막 상승하잖아요. 그럼 개미들이 막 달라붙을 겁니다. 진짜 요번에도 상한가 하나, 요번에도 상한가 하나, 요번에도 상한가 하나 막 달려붙어요. 그럼 주포들이 이제 자기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갑자기 어제 종가보다 더 높게 거의 뭐 10% 플러스 10%인 상태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개미들이 따라붙습니다. 아, 요번에도 상한가 가는구나. 근데 어느 정도 상한가 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이제 세력들이 이제 파는 거예요. 개미에게 물량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갑니다. 주가를 어느 정도 빼다가 다시 여기서 이게 끌어올립니다. 다시 세력이. 그러면은 요번에도 진짜 다시 상한가를 안착하나 보다 하고 또 이제도 또 달라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즉 세력이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한 번 더 장난치고
사준 사람이 없으니까 장 막판에 20-30분 남겨놓고 주가가 하한가로 이렇게 곤두박질하는 거죠. 그죠? 즉 오늘도 상한가를 보내나 보다라고 속이기 위해서 어제 종가보다 플러스 5, 7, 10% 이상 되는 시작하고서 개미들을 엄청나게 꼬이게 합니다. 꼬이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주지 않으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또 사주는 척 하면서 개미에게 물량 떠넘기고 주가는 폭락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다시 여기에는 뭐가 생깁니까? 이 부근에는 이러한 악성 매물이 생기는 겁니다. 악성 매물이 생깁니다. 이런 악성 매물 생기고 나서 어떤 현상을 거치냐, 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일로 와서 이번엔 바닥이겠지 아니네, 물렸네 횡보하다가 횡보 물량 다 던지고,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거래량은 주가의 지표입니다. 주가의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술적 분석을 저희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거래량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차트에 나와져 있는 이런 캔들의 모양 그리고 거래량의 모습으로 이 돈을 벌려고 들어온 돈인지 아닌지, 속임수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거래량 일반론 강의 시간이었습니다.